자, 15번 조거나 카드인데요. 자, 조거나, 길들여짐, 내재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포인트가 네 마음을 숨겨라.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네가 진정 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요런 카드인데 사례를 한번 볼게요. 메이저 15번 조거나 카드입니다. 오늘 예전에 서양 점성술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제가 하는 유튜브 소식을 들으셨는지 제자들이 제 유튜브를 즐겨본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예전에 그 선생님에게 서양 점성술을 가르친 스승님한테서도 서양 점성술을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한 명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선생님이 그 A라는 분의 제자라는 걸 알고 제가 이 선생님한테 다 배우고 나서 이분의 스승님인 A라는 선생님도 찾아가서 이제 배웠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생님을 키운 그 A라는 선생님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분은 제가 유튜브에 서양 점성술 강의를 올린 걸 보고 자신이 가르쳐 준 내용이라고 당장 내리라고 했었거든요. 상도에 어긋난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개발하고 특허권을 가진 지식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상도일까요? 그 당시 유튜브에 올린 모든 서양 점성술 강의를 다 내렸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혹시 이 선생님도 그런 걸까 싶었는데 오히려 멋지다고 응원을 해주시네요. 양의 털을 뒤집어 쓴 사자, 사자 털을 뒤집어 쓴 양. 본색이 드러나 봐야 인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저 16번 번개 카드죠. 말 그대로 바바방 번개가 치는 막 머리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카드인데요. 번개, 갑작스런 변화, 예기치 못한 사건, 파괴, 붕괴, 피할 수 없는 변화, 진퇴양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포인트가 갑작스런 변화로 무너진다. 그런데 이 카드에 또 반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쇼의 그 철학을 담고 있는 카드다 보니까 이럴 때 갑작스런 변화로 무너질 때 나 이제 무너으니 인생의 실패장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네가 빨리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비우는 만큼 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재빠른 포기가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봐라. 이런 의미를 철학적으로 담고 있어요. 자, 언제 나왔나 한번 볼까요? 메이저 16번 번개 카드입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날씨 때문인지 기분이 우울했어요. 갑작스런 코로나 소식 때문에 부서 전체가 우울 모드로 바뀐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 소식이 올지 모르니까 더 불안해지는군요. 요즘은 좀 코로나가 그냥 다들 그러려니 뭐 다들 한 번씩은 확진된 것 같고 막 약간 좀 그 예전처럼 그렇게 막 두려움, 공포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때만 해도 되게 심할 때라 진짜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자, 17번 침묵 카드입니다. 딱 봐도 뭔가 조용한 느낌이 나죠. 침묵, 고요함, 두려움, 불안, 평화, 내면의 휴식, 공감, 모호함. 자, 이 카드의 포인트는요.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 지금 말하지 마.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예를 들어 신랑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 카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따집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조용히 하고 분을 삭히는 게 최우선인 거죠. 일단 내 마음을 좀 고요하게 조용히 시키는 게 먼저다. 이제 그럴 때 나오는 카드가 되는데요. 자, 언제 나왔나 사례를 볼게요. 오전에 단톡방에서 시끄러운 와중에 한 분이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동의합니다용.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공이 뭐라 해도 그냥 허허 넘어가셔요. 그리고 종이 있네 없네 받았네 왜 안 주냐 애들처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련히 해주실 듯한데 다들 타로로 마음 공부하실 건데 선생님 질문에 빠르게들 회신하셔요. 이분의 사이다 같은 한마디에 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쩐다 조용히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네요. 언제 나온 케이스냐면
올해도 제가 지금 무료로 그 페타로 강의를 할 거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페타로를 구입하시면 10시간의 페타로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게 혜택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 카드를 보낼 때 처음에는 그 카드 설명지 3장인가 4장밖에 안 되는 카드 설명지를 처음엔 주지 않다가 뒤에 번에 이제 그걸 출력을 하게 돼 가지고 뒤에 발송된 사람들은 그 출력했던 카드 설명을 준 거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 가지고 솔직히 그게 뭐라고 그 파일이야. 제가 단톡방에 날려드리면 여러분들 어디서든 출력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카드만 구입하고 공짜로 강의 듣는 수강생 분들이셨는데 막 단톡방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참 어이가 없으셨는지 이렇게 절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러고 나서 좀 갑자기 또 잠잠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 강의인데도 이 정도면 수강료 냈던 강의였으면 난리 났겠죠. 그래서 진짜 살면서 별의 별 케이스를 다 겪는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다음 메이저 18번 전생 카드인데요. 말 그대로 전생, 순환, 업, 망각, 환생, 영원성, 무의식, 윤회 요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또한 까름하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네가 겪어야만 할 일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언제 나왔나 한번 볼까요? 부서의 중국인 직원이 이간질을 시키고 말썽을 부렸었거든요. 이번에 발령 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직원 중에 이번에는 한족이 있네요. 역시나 똑같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에이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시련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면 나을 줄 알았더니 동안 사람 오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 전생 카드가 나올 때 좋았던 케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악연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케이스에 이 카드가 임상에서 나올 때가 좀 많아서 별로 좋아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자, 19번 순수 카드예요. 순수, 내맡김, 이완, 지혜, 천지담, 지성, 즐거운 교감, 삶의 깊은 경험. 포인트는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봐야 돼. 네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들 다 버려. 그 상식을 깨고 봐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왜 마술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그 순간에 어디 봐야 될 때를 보는데 애들은 봐야 되는 손을 안 보고 호주머니를 본다든지 내가 지금 몰래 지금 호주머니에서 꺼내야 되는데 호주머니를 보고 있다든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마술하시는 분들이 애들을 되게 힘들어한대요. 약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그런 이제 카드가 되는 거죠. 자, 언제 나왔나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밥 먹고 소파에서 TV 보는데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네요. 보다 보니 무명 가수로서의 서러움을 딛고 새로운 가수로 탄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는 내내 감동이었네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각각의 멋짐을 보여줘서 노래를 들으면서 왜 눈물이 나는 건지 순수한 그분들의 열정이 감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함을 느꼈을 때 그때도 나옵니다. 자, 20번. 환영의 초월입니다. 환영의 초월, 영적인 각성, 깨달음, 현상학적 삶, 실존, 뭐 이렇게 키워드는 장황하게 써놨는데 실제는요, 약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깨몽 카드라고. 환영으로부터 빠져나와라. 실제보다 더 큰 환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약간 그 깨몽 상황일 때 잘 나오는데요. 언제 났나 한번 볼까요? 화경의 초월. 그 와중에 연수원 강의 신청까지 했네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달라진 것이 없는 내용. 마음에 쏙 드는 강의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깨몽이네요. 그쵸? 선생님, 그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깨몽, 요런 느낌의 카드가 됩니다. 자, 21번 완성 카드입니다. 퍼즐의 이 마지막 한 조각. 얼마나 떨릴까요? 이걸 다 맞추고 마지막 조각이니. 활용점정 같은 그런 느낌. 완성, 실존, 경험, 완결, 온전함,
삶과 끝과 시작. 삶의 끝과 시작. 다시 새로운 시작. 포인트는요. 이제 완성해야 돼. 이제 마무리해야 돼.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니까 잘해. 약간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언제 나왔나 한번 볼게요. 어제도 같은 위치에 나온 카드였는데 오늘 또 완성 카드가 나왔네요.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마무리 짓고 편히 잘 수 있을 모양입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아서 좀 걱정이었는데 이 카드가 나왔으니 다 끝낼 수 있을 듯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수강생 분들하고 매일 단톡방에서 데일리를 하잖아요. 제가 하루에 뽑는 게 한 10개 정도 뽑는데 그 10개를 다 못하고 뭐 7개나 8개 막 요렇게밖에 피드백 못하고 잘 때도 있고 어떤 날 10개 피드백을 다 하고 잘 때 있거든요. 와, 그때 그 뭐랄까 숙제 끝낸 그 후련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근데 10개를 다 하고 싶은데 막 쓰러집니다. 막 새벽 1시, 2시 막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러면 이렇게 그 타자 치다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10개 다 하는 날이 옛날에는 거의 다 했었는데 요즘은 체력이 딸려서 이제 못 하는데요. 아무튼 이 카드가 그렇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제대로 마무리할 때 그럴 때도 잘 나오는 카드입니다. 와, 드디어 메이저의 마지막 카드, 이 스승 카드, 구루라고도 불리는 카드가 나왔네요. 다른 카드에는 없는 오쇼젠만의 독특한 카드라고 했죠. 번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번호 없고 더 마스터 이렇게 제목만 적혀 있는데요. 스승, 구루, 뭐 키워드도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쇼 라즈니시를 넣기 위해서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이 초월을 상징하는 이 스승 카드는 번호가 없다. 스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제자들이 이 카드에다가 담아서 만들었으니까요. 자, 포인트는요. 내가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현자, 멘토를 따라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언제 났나 볼까요? 4월부터 시작되는 자미두수 선생님의 강의 화일을 수강생 단톡방에 보내드렸어요. 3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양의 화일을 주셔서 자료를 보고 깜놀했어요.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선생님 관련된, 스승님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도 이 카드가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배열법으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세 장으로 하는 배열법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일반적인 방법이라서 이걸 이제 하실 때 원인, 과정, 결과 뭐 이래도 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도 되고 뭐든 세 장을 하시면 되는데 혹은요 이렇게 나누지 않고 세 장 전부 결과 보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장뿐 아니라 네 장도 가능하잖아요.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결과가 더 추가되고 원인, 과정, 결과, 조언 뭐 이렇게 조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뭐든 이 네 장을 흐름으로 봐도 좋고요. 아니면 네 장 전체를 다 결과로 해도 뭐든 상관없어요. 가장 좋은 제 배열법은 자유배열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혹은 아예 시간 순으로 이렇게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데일리 리딩 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세 개로 하는 요것도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이것도 워낙 많이 쓰는 테마, 힌트, 전반부, 후반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어떤 거든지 간에 지금 제가 왜 알려드리죠? 이제 숙제 내려고 제 강의의 특성을 아시죠? 숙제 내려고 그래서 하실 때 한 장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어떨까요? 명상 카드 딱 한 장으로 뽑아가지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리딩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세 개로 각각의 세 개로 흐름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혹은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 힌트 그리고 전반부, 후반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괜찮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숙제를 하시는데 매일 카드를 뽑고 한 장도 괜찮고 세 장도 괜찮고 네 장도 괜찮고 뭐든 한 장 좋다고요? 한 장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처음 할 때는 한 장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그 카드를 제대로 익히면 선생님 그래도 한 장씩 해도요. 우리가 5주 강의잖아요. 그러면 5, 5, 25 거의 그 다 하긴 좀 어렵겠다. 그래도 강의 끝난 이후에도 선생님 매일 뽑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매일 카드를 뽑고 데일리 리딩 하시는 게 숙제가 됩니다. 잠깐만 우리 선생님 질문 주셨네요. 모든 카드 섞어서 하나요? 아니면 메이저만 섞어서 하면 될까요? 메이저만 배워가지고. 선생님 메이저만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 메이저밖에 안 배우시기도 했고 뭐 저는 가르쳐 주기 전에도 미리 예습 차원에서 뽑아 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메이저만 하시는 게 편하시다면 메이저만 하셔도 괜찮고요. 나는 좀 빨리 배우고 싶어서요. 3장 하려는데 메이저 갖고는 여러분 장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다 섞어 가지고 아직 배우지 않은 마이너 카드들은 교재 보고 하셔도 괜찮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교재 보고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또 써 주셨네요. 네. 자율입니다. 메이저만 하셔도 되고 섞어서 마이너까지 하셔도 되고 뭐든 매일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요. 주말에는 하지 않아요. 아시죠?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공휴일도 하지 않습니다. 네.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피드백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제 불카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